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 중 한 명 손흥민. 양발 슈팅,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천재적인 골 감각까지. 하지만 30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금방 늙는다. 이제 끝났다. 영국 언론과 팬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의 실력은 여전했어요. 시속 34km의 질주, 완벽한 볼 컨트롤, 그리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드리블까지.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카우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다고 말이죠. 과연 손흥민은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어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월드클래스의 실력으로 모든 의심을 날려버린 놀라운 역전 스토리. 숫자가 아닌 실력으로 말하는 진정한 레전드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42살이 된 지금 로스앤젤레스 축구 클럽 스카우트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공을 차며 꿈을 키웠고 실제로 프로 무대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28살 때 찾아온 무릎 부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을 아직도 기억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다시는 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선수로는 뛸 수 없다면 선수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김민수라는 친구였는데 축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한국 축구에 대해 알게 됐고 특히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아시아 선수들은 실력보다 편견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김민수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2024년 여름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어요.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출장을 자청했죠. 구단에서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울 도착 첫날 호텔에서 내려다본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민수가 자주 말했던 고향의 모습을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손흥민 전성기 끝났다. 이제 벤치 멤버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기자들의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얼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런던 스탠더드의 제임스 기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존경보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손흥민,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은퇴를 고려하고 있나요? 제임스 기자의 질문이 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쏟아냈어요.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젊은 선수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생각은 없나요?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친 표정만 봤겠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좌절이 아니라 투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견이 끝나고 나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는 오늘 진짜 챔피언의 눈을 봤어.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마이클, 너는 항상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그게 내 장점이야. 프리시즌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훈련장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연패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비 회장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상업적 가치 외에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은 피가 필요해요.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에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몇 년간 흘린 땀과 눈물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 시대 종료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런던 스탠더드의 제임스 기자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30을 넘으면 급격히 쇠퇴한다며 인종적 편견까지 드러냈어요. 다른 기자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손흥민 몰락설을 기정사실이냥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봤을 때 그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묵묵히 볼을 차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동료 선수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훈련장 전체가 어색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선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무릎 부상으로 은퇴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그 절망감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손흥민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칠 후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는 스카우트석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반전 내내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이 후반 70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들려온 소리가 제 귀를 때렸어요. 야유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벌써 끝난 선수야. 토트넘 팬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료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고 손을 들어도 패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죠. 경기 도중 손흥민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좌측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슈팅을 때렸는데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 순간 프레스박스에서 들린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제임스 기자를 비롯한 영국 언론인들이 비웃고 있었거든요. 역시 끝난 선수네요. 옆에 앉은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정말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주먹이 절로 굳어졌어요. 이런 노골적인 편견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피치를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 그가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을 정확히 봤어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강렬한 무언가였죠. 결이었습니다. 마치 너희들이 날 얕보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김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진짜 전사의 눈빛을 봤다. 곧 모든 게 뒤바뀔 것 같아. 그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마이클, 내가 맞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눈빛을 떠올렸어요. 제가 무릎 부상으로 은퇴 통보를 받았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할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손흥민의 눈에서도 똑같은 걸 봤어요. 포기가 아닌 준비, 절망이 아닌 각성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직감이 맞을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틀렸고 손흥민에게는 아직 보여줄 게 남아있을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대표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 순간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은퇴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임스 기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30이 넘은 아시아 선수가 부상까지 당했으니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토트넘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언론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손흥민 퇴출론을 기정사실이냥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싸늘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그만 보내주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나이든 아시아 선수는 이제 짐이다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보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혼자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모두 휴가를 떠났을 때도 그는 묵묵히 훈련장에 나와서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트레이너와 단둘이 말이죠. 어느 날 우연히 그 모습을 직접 봤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텅 빈 훈련장에서 혼자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손흥민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독한 모습에서 강인함도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오직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말이죠.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은퇴 선고를 받았을 때 저도 비슷했거든요.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몇 달 동안 혼자서 재활에 매달렸었어요. 비록 선수로는 돌아갈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손흥민의 모습에서도 똑같은 걸 봤어요. 절망이 아닌 준비였습니다. 포기가 아닌 각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부상당한 노장만 봤지만 저에게는 재기를 준비하는 전사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민수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민수야, 나는 확신해. 손흥민은 곧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김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내 말이 맞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해 보여.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고 믿거든요. 손흥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투어 기자회견에서 폭탄 선언을 할 거라는 소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4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투어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긴장된 마음으로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차분해 보이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부상은 어떻게 회복되고 있나요? 다음 시즌 목표는 무엇인가요? 평범한 질문들이었죠. 손흥민도 차분하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어요.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뱉은 말이 폭탄이었어요. 이번 시즌 끝으로 토트넘을 떠납니다. 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고 한국 팬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국에서 온 기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제임스 기자가 황급히 손을 들며 질문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돈 때문인가요? 그 순간 손흥민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새로운 도전을 원할 뿐입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자랑이 떠난다며 울었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이미 손흥민 토트넘 떠난다는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제임스 기자를 비롯해서 결국 돈 때문이다. 아시아 리그나 중동으로 가서 마지막 한탕 하려는 거다 라는 식으로 왜곡 보도를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드디어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끝난 선수로 볼 때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결단력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급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구단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손흥민 영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단 이사회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나이 든 선수에게 큰돈을 쓰는 건 위험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선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마이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구단 단장의 말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흥민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결연한 표정,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를 보고도 구단이 왜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직감으로는 이번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의 로스앤젤레스 축구 클럽 영입이 공식 발표된 거예요. 저는 구단 이사회를 끝까지 설득했고 마침내 그들도 제 의견에 동의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첫 경기 날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은 인산인해였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손흥민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과연 나이든 아시아 선수가 미국에서 통할까? 라는 의구심이 가득했거든요. 경기 시작 전 터널에서 손흥민을 봤을 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토트넘에서 보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20대 청년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거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제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고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터치부터가 달랐습니다. 볼 컨트롤, 패스, 움직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상대 수비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15분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속 34km의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해설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오 마이 갓. 손흥민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구나. 관중석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반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자마자 오른발로 가마차기 슛을 날렸습니다. 공이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외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의심할 때 저만이 믿었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세레모니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늘을 가리키며 감사 인사를 한 다음 관중석을 향해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축구는 기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다시 찾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왜 그토록 그를 믿었는지 확실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영입, 손흥민이 미국 축구를 바꿔놓았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는 여전히 조국의 자랑이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김민수와 통화했을 때 그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내가 옳았어. 정말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저도 뿌듯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손흥민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손흥민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손흥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할 때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축구는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골 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축구를 하는지 아는 거죠. 손흥민의 철학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MBC 스포츠는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ESPN은 MLS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손흥민 신드롬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그의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계 흑인, 백인 팬들까지 손을 외치며 응원했어요. 구단 상품 판매량도 폭증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출시 일주일 만에 품절됐고 관련 굿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구단 마케팅 팀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데려온 선수 덕분에 우리 매출이 3배나 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축구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동료들을 먼저 챙겼고 어린 팬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보여줬어요. 어느 날 훈련 후 손흥민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마이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당신만은 달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손흥민, 미국에서 제2의 전성기 맞다. 나이는 숫자일 뿐, 실력은 영원하다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팬들은 그는 여전히 우리의 자랑이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린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꼬마가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으며 말했어요. 형아, 나도 나중에 축구선수가 될 거야. 그때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 나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까지 왔거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발굴한 건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롤모델이었다는 걸 말이죠.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 바로 그게 손흥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가장 먼저 변한 건 토트넘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들려온 소식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돌려달라. 우리가 틀렸다. 수백 명의 팬들이 화이트 하트 레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때 그를 야유했던 바로 그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언론들의 변화였습니다. 그토록 손흥민을 비하했던 제임스 기자가 런던 스탠더드 일면에 사과문을 실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레전드를 알아보지 못했다.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우리가 틀렸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토트넘 동료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해리 케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형은 우리 팀의 심장이었다. 그가 없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잃었는지 깨닫고 있다. 댓글에는 눈물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어요. 손세찬도 비슷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짜 형 같은 존재였어요. 힘들 때마다 먼저 다가와서 격려해주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 기자회견에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 선수였다.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 나의 판단 미스였다. 한때 그를 벤치로 밀어냈던 바로 그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다니엘 레비 회장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였다. 그를 떠나보낸 것은 구단 운영진으로서 큰 실책이었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가 읽혔어요. 토트넘의 성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연패를 거듭하며 리그 중위권으로 추락했어요. 팬들은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항의했습니다. 구단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황이었죠. 영국 축구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토트넘의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놓친 건 토트넘 역사상 최대의 실수다. 나이가 아니라 클래스를 봤어야 했다. 평론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어요.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토트넘이 후회해도 늦었다.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댓글들이 포털 사이트를 가득 메웠어요. 한국 팬들은 오히려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을 더욱 응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판단이 옳았다는 뿌듯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겪었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설을 써나가고 있었어요. 김민수와 통화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인정받는 게 아니야. 손흥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몇 달 후 손흥민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숫자가 아닌 진심이었어요. 영국, 한국, 미국에서 동시에 방송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첫 장면은 토트넘에서 야유받던 손흥민의 모습이었어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제 인터뷰 장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절망이 아닌 의지를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할 때 저는 시작이라고 확신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손흥민의 독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와 기록만 봤지만 저는 여전히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시청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영국에서는 손흥민 재평가 열풍이 일었어요. BBC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놓친 진정한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그의 업적을 재조명했습니다. 한때 그를 비하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신은 영원하다는 댓글들이 포털 사이트를 가득 메웠어요. 특히 젊은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손흥민은 완전한 스타가 됐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손흥민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는 4만 명의 관중이 몰렸어요. 손흥민이 입장할 때 전체 관중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경기 전 세레모니에서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구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소니, 소니, 소니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골을 넣은 후 그가 보여준 세레모니가 잊을 수 없어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 다음 관중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숫자로 평가했지만 진정한 축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우린 선수를 봤지만 그는 사람을 보았다. 숫자는 잊혀지지만 진심은 영원하다. 그날 밤 김민수와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그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내가 찾아낸 건 선수가 아니라 진짜 영웅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웅이 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야. 손흥민, 그는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어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발굴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